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다시. 무용보 브로스 극장. 다시. 뭐야? 형 좀 얼굴 좀 똑바로 했어요. 무용보 브로스 와 극장가다잖아. 와 아니고 그냥 저무좀 닫아. 얼굴 왜 이렇게 시뻘게?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재밌는 영화를 보고 왔고요. 네.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역시 극장에 있는 의자를 사정없이 괴롭혔던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오샥을 겐세이 하고 있는 리듬에 맞춰서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아이고 이거 웃겼고 이거 뽁소리도 안 나네. 진욱이에요. 네, 넘어가요. 오늘 뽁이 좀 약간데 왜 그럴까요? 그 뽁 어디다 썼어요? 딴 데 사용한 것 같아요. 됐어요. 다 썼어요. 네, 그리고 저는 김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그리고 레이첼. 오랜만이에요. 나오셨습니다. 라멜입니다. 오늘 레이첼이 영화에도 나오더라고. 주인공이었습니다. 레이첼. 예, 오늘은 최 과장이 휴가를 갔습니다. 호주 시드니로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참 진짜. 지금 얼마나 걸려요? 17 직항이면 15시간에서 16시간? 되게 머네. 12-3시간 걸릴걸? 예, 아무튼 최 과장은 지금 날아가고 있고 우리는 좋겠다. 아마 비행기 안에서도 이 영화 볼 거예요. 그래서 최 과장 대신 오늘 오랜만에 레이첼을 불렀습니다. 유후. 예, 이름도 좀 명관이 있고. 유후. 그래서 레이첼이랑 우리가 10시 거 봤나? 네, 10시 거. 10시 걸 봤는데 지금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극장 갔다 왔다. 이게 진이 쭉 빠져드는 긴 러닝 타임을. 재밌는 영화인데 뭐. 재밌게 길게 봤구만. 긴 건 인정하셔야 돼요. 재밌게 길게 봤는데. Your story isn't over yet. There's still a page left. 영화를 이제 얘기해야죠. 두둥. 예, 오늘은 저희가 몰랐지. 지금 아무 생각 없어. 뭐? 블레이드 러너 2049를 보고 왔습니다. 2049 맞아요? 2049 맞아요. 2049. 네. 원래 원작은 2019였잖아. 드니 벨레브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2049.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어라이브를 한 게 언제죠? 겨울 아니었나? 아무튼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라이브를 보고 와서 블레이드 러너 2049가 곧 개봉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드니 벨레브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2049. 블레이드 러너 2편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2. 2를 보고 왔습니다. 3도 나와요? 그건 모르지. 나한테 물어본 거냐? 지금? 3는 리들리 스캇이 살아있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한 10년 뒤에. 이거는 뭐 리들리 스콧이랑 뭐 별 상관 없으니까. 네, 블레이드 러너는 어떤 영화인가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늘 최 과장이 없으니까 진욱이가 영화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블레이드 러너 2049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드니 벨레브 네? 드니 벨레브 감독이고요. 네, 주연 K역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라이언 고슬링 멋있더라고요. 잘생긴 신동.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네, 진짜 많이 나왔어요. 거의 모든 씬에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다 나왔죠. 대단해. 그리고 하여튼 묘한 표정, 뭐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릭 데커드 역의 우리 해리슨 포드. 예. 세상에. 1편에서 데커드 역을 그대로 또 했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 넘었죠, 해리슨 포드. 그렇죠. 오늘 내일 하시는. 야,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그 옛날 블레이드 러너에서 30년 지난 역을 또 한 거네요. 원작이 82년이니까 이거는 35년이 지났네요. 그대로 분장 없이 늙은 모습을. 진짜 뭐야? 스타워즈에서도 나와,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나와, 레이더스 좀 이따 또 나올 거 아니야.
찍을 수 있어요? 내려서 안 한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찬조라도 나오겠지. 스타워즈에서는 죽었잖아. 스타워즈는 이제 안 나올 거고. 그것도 나올 수도 있어. 뭐 레프리컨트 나오는데. 네, 다음입니다. 라이언 고슬링의 여자 그녀. 네. 저는 마음에 들어갖고 깜짝 놀랐어요. 조이? 아나디 아르마스 조이 역할. 네, 전자녀죠. 예. 전자녀. 예. 아까 전자 한번 나왔는데 레이첼. 그게 저기 일본의 전차남이거구나. 네. 이 배우는 어디서 봤나 했더니 내가 얼마 전에 권투 영화 있어요. 이게 피스트 오브 스톤인가 그 돌주먹. 옛날에 로베르토 두란이라고 있었잖아. 파나마 권투 선수. 그 세계 챔피언. 그거를 영화화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 케이블에서 봤나? 근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두란의 와이프로 나오는 건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나는 오히려 두란보다 배우가? 와이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하고 뭐 이런 건데 되게 인상적이잖아. 이게 눈매랑 그쵸. 눈썹이랑 입술이랑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자가 쿠바 여자더라고. 아, 그래요? 아나디 아르마스. 아르마스. 네, 아르마스. 무슨 일본 말 같아. 아주. 근데 네, 그래서 찾아본 기억이 나는데 오늘 그 여자가 이 여자더라고. 인형같이 생겼던데. 88년생이네요. 아 그렇군요. 발파레스. 그래. 아나디 아르마스. 아리가토 88년. 고자이마스. 88년도에 좋은 영화들이 많았잖아. 아, 그럼요. 그때 태어났어. 맞습니다. 네, 다음은 러브 역할을 맡았어요. 러브는 누구냐면 막 격투기 여자 있어요. 격투녀. 아 여기 격투기녀. 실비아 힉스. 힉스. 아나디 아르마스. 실비아 힉스. 무서워. 독일 계열인 건가? 독일계? 힉스. 무서워. 네, 힉스. 이 여자 잘 싸웠어. 네, 그리고 또 무시무탈 녀가 또 있습니다. 경찰녀 로빈 라이트 나왔습니다. 조시 로빈 역할로 라이트. 네 나왔고요. 그 여자 소개만 자꾸 하네요. 포레스트 검프에서 제인이죠. 네, 그죠. 자, 한 분 더 여자분 한 분 더 마리에트 역인데요. 마리에트는 이렇게 거리의 여자인데.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나디 아르마스와 하나 데스 합체했어. 그래서 이름은 맥켄지 데이비스. 이게 다 숫자 돌림이야. 맥켄지 데이비스. 마션에 나왔던 맥킨지. 아줌마. 마션에 나왔었나?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뻐요. 좀 너무 말라가지고. 그 전형적인 미국인. 약간 북구. 외구가 아니라 다행이네. 북구 스타일. 북구 스타일. 외구는 아니고 북구. 네, 다음입니다. 또 중요 인물이죠. 니안더 월레스. 너 일부러 지금 했어. 아니, 니안더 월레스 역 알고 계시잖아요. 월레스. 네. 바로 자레드 레토. 자레드 레토스. 레토 그렇죠. 자레드 레토 우리 달라스 카보이로 일약 세계적인 배우가 된. 네. 아우. 자레드 레토가 여기서 이제 악역이죠, 뭐. 악역이라기보다도 뭐 그냥 악한 역할의 축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선택이 문제인 거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배우들 쭉 나오고 나중에 엔드라고 나오잖아요. 보통 크레딧 같은데 보면 그리고 중요한 사람 하는데 자레드 레토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 중요한 배우가 됐어요. 연기도 잘하고 이 메소드 연기 1인자 자레드 레토. 네. 거의 진욱이 수준에. 잘했어. 잘해드라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는데. 네. 사퍼 모튼 역 중요한 역할이죠. 첫 장면 아주 그냥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던 데이브 바티스타. 바티스타. 네. 바티스타 우리 저번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서 바티스타 거기서 이름이 뭐였더라? 바티스타가 하여튼 쌍칼 들고 바티스타가 여기서 내면 연기를 좀 보여줬어. 이 레슬러가. 그렇죠. 네, 바티스타도 나왔고. 네. 배우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이보그 레플리컨트 지도자 한쪽 눈 없는 인조인간 나왔죠. 네. 그 제가 이제 히람 아바스라고 우리 옛날에 아바스. 아바스. 네, 아바스. 우리 옛날에 버디 영화 할 때 비지터 했었잖아요. 비지터. 그렇죠. 거기서 잼배 치는 애 엄마로 나왔었던 히람 아바스. 이거 다 진짜 무슨만 나오는 거예요? 약간 그쪽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미국인들이 아니라 다 그쪽 계통이라서 블레이드 러너스야. 이 히람 아바스 이 아줌마는 팔레스타인이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화개장터 같은 사람이지. 아주 전라도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이스라엘 국적이 있어요. 아무튼 멋있는 분이네요. 멋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안 나오시다가 그냥 뭐 나왔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바빠스. 네. 그리고 저기 갑자기 한 분 저희가 중요한 분을 빼먹었네요. 누구?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레이첼 역할을 맡은 시온영까지. 시원영은 CG인데? 아니요 실제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이 다른 했어요. 사람 다 대역에 대역. 대역이야? 달만- 대역을 해도 이름은 시원영으로 나와? 아니요, 다른 사람. 닮은 여자지 닮은 여자. 딱 근데 봤는데 다른 크레딧에 여자죠. 시원영으로 나오던데? 쇼영은 이제 사진만 나왔고요. 사진이라 시원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사진이랑 중간 중간에 옛날 필름으로 영상이 나오니까. 옛날 영상이 나왔잖아. 영상 한 번 나왔지. 나머지 소리가 나왔지. 뭐 알았고요. 그리고 거기 중간에 쇼영 닮은 여자가 나왔더라고. 난 정말 쇼영인 줄 알았더니 CG인 줄 알았더니 닮은 여자였어요. 거의 비슷한 여자를 구했어. 그래요. 네, 답니까? 네, 더 해요? 좀 뭐.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배우 소개만 이렇게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음악은 반젤리스가 아니고 이번에는 한스 짐머가 했죠. 그 1편의 느낌을 받아가지고 음악이 오늘 되게 인상적이었어. 어라이벌도 한스 짐머였나? 그게 있어요. 일부러 옛날에 반젤리스가 했던 그런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다시 음악이 뭐 음악이 강렬하던데 살벌했어요. 진짜 막 발이 막 울리고 막 온몸이 다 울리는데. 약간 인터스텔라랑 좀 비슷하게. 엄청 때리던데. 그건 저기잖아요. 다크나이트 아니야, 그거? 저 어디야? 다크나이트도 배트맨. 나오고. 그쵸, 약간 그 느낌으로 그냥. 어디야? 거기도 나오는데. 그리고 볼륨이 엄청 셌어요. 그렇게 오늘 극장이 엄청 그 센 진동 거죠? 같은 거 의자에서 진동이 느껴지던데 그 스피커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난 처음에 우리가 4D를 끊었나? 왜 그러니까, 이게 진동이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이러긴 했어. 영상 기사분이 이렇게 볼륨을 올려놓은 채로 주무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좋던데 뭐 소리도 크고. 엄청 컸어요. 나 중간에 그 왜 폭탄 터지는 씬 있었잖아. 부비 트랩. 네, 갑자기 뻥 터져. 거기서 약간 이게 살짝 좀 졸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 완전히. 좋으셨어요? 나 전혀 몰랐네. 좋은 건 아니고 맛이 약간 이렇게 영화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면서 약간 가사 상태 있잖아. 근데 거기도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소리 컸어요. 깜짝 놀랐어. 그치 그 부비 트랩. 네. 아니 오늘 볼륨이 되게 컸어요 일단. 극장이 좋았나? 뭐 하여튼 예 오늘 저희가 최과장을 보내고 나머지 무용보 브로스가 극장 가달 타임이라 보고 싶었던 블레이드 러너 2049를 봤습니다. 우리가 전에 SF 미래편이었나요? 내가 오늘 찾아봤어. 이 블레이드 러너 때 녹음했던 거를. 그때 SF 미래편 8위를 했더라고. 매드맥스에 이어서. 그래가지고 무슨 헛소리 했나고 들어봤더니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암울하고 뭐 이런 얘기했겠죠. 어둡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헛소리 김 PD 헛소리 하고 나는 뻘소리 하고 막 이러다가 한 반 정도 듣다 말았는데 예, 그 블레이드 러너는 그 편을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들을 이어서 요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2049가 1편이랑 완전히 이어져 있어서 안 보면은 약간 손해야. 1편을 82년도 오리지널을 보시고 이걸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어져 있고 스토리가 그 30년 뒤의 얘기죠. 그래서 1편을 보고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지난주에 개봉했죠. 지난주인가? 아니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월 초에 개봉했어요. 10월 국내는 10월 12일 개봉으로 나오는데요. 그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근데 됐네요. 왜 이렇게 상영관이 없어요? 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상영관들이 막 우후죽순 막 떨어져 나가던데요. 막 내리고? 내린다고? 네, 많이 내리는데요. 이거가 워낙 이렇게 지금 1위 하고 있는 범죄도시 때문에 상영 그거 늘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이렇게 1위 때리고 좀 더 입소문 나고 이러면은 다 상영관 다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이드 러너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고 있고 막 그런데 인터스텔라는 히트했었잖아. 외국에서도 흥행 안 될 때. 이제 저도 한번 잠깐 고민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영화 예매하다가 우리가 다 같이 정했던 시간대 영화가 갑자기 어저께 내리는 그랬잖아. 바람에 없어졌잖아요. 저희가 준비했던 영화. 이 극장을 지금 다른 예매를 했는데 날아간 건 아니죠. 아니요. 그걸 잡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잡아놓은 게. 그래고 깜짝 놀라갖고 그거를 내리고 뭐를 해? 극장에서? 그건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그냥 내렸으니까 뭐 아예 시간표 자체가 없어졌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한 영화 아닐까?
사람들한테 난해하게 느껴질 수 뭐가 있는 나요? 재밌구만. 재미는 있지만 그 내 주변에서도 다 분위기도 이거 그렇고. 보고 좋다고 하거든요 지금. 인터스텔라가 주는 어떤 스토리의 강렬함이 별로 느껴지진 않죠. 스타일이 있고 막 그렇긴 하지만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봤는데 음. 블레이드 러너의 이 원에 속편이다 해갖고 관심을 가질 분들이 저는 형들 나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사실 지금 영화의 주 타겟층은 뭐 10대, 20대, 30대 한 요 정도까지 보는데 아니 나는 내가 뭐 스타워즈는 내가 더 늙었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아까 자꾸 인터스텔라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인터스텔라는 충분히 사람들의 지적 허용 뭐 이런 것일지언정 사람들을 끄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박혀 있거나 스토리의 어떤 감정선을 쭉 살려서 이렇게 많이 표출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블레이드 런너는 원작이 그런데다가 이 영화도 비슷해. 흐르는 정서가 좀 어둡고 막 어둡다. 디스토피아에 뭐 정서가 어둡다. 비슷하고 물론 이벤트는 확실하게 딱딱 짜여져 있지만 이해하기 난해하죠. 이거는 블레이드 러너 전편을 보지 않으면 전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래요? 사람들만 볼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물론 제가 저- 느끼기에는 3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를 극장에서 자꾸 없애려고 한다. 길어서. 돈을 더 벌려고. 그렇기도 하죠. 인터스텔라도 길었잖아. 물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묘하게 저는 영화 제목에 연도 들어가는 거 좀 별로 안 보게 되세요. 그래요? 네, 저는 연도 들어간 영화는 좀 잘 안 봐요 제가.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블레이드 러너 전편을 그러니까 원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80년대 그 영화를 보지 않았으면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블레이드 러너는 뭐 인구의 회자되고 SF계 명작이라고 다들 극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영화 애호가들이면 그러니까 다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하긴 들죠. 이게 옛날 블레이드 러너도 망했었으니까 그때 E.T.랑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외국에서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할까요? 이게 이제 이게 또 약간 다른 거지. 숨어 있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해리슨 포드가 원래 레플리컨트다, 아니다, 뭐 인간이다, 뭐 이런 약간 스타워즈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계속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나는 껴 그냥 있어서? 드니 벨레브 감독이라서 봤어요. 그래서 기대됐고 이 사람은 워낙 뭔가를 보여주니까. 근데 저번에 그 어라이벌 우리말로 컨택트 그 어라이벌 그거 음악 한스 짐머 아니네요. 찾아보니까 다른 그래? 사람이에요. 요한슨이란 아 사람이에요. 맞다. 그래 그 어라이벌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솜씨 있잖아. 그 솜씨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좌관. 난 그래서 감독 때문에 봤는데 이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이 어렵잖아. 아우 어려워요. 이 캐나다는 프렌치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불어하는 캐나다 사람들, 퀘벡 그쪽에 사는 사람들. 봉주? 불어하는 사람. 이름이 그래서 어려워. 까뜨리느 드네브에서 그 내부잖아. 같은 내부예요? 네, 같은 내부예요. 제네브 할 때 제네브. 내부자들이구만. 네, 그래서 이름이 어려워서 크리스토퍼 놀란은 쉽잖아. 놀란. 그렇죠. 놀란은 쉬운데 드네브는 어려워. 빌레브는 어려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국내에서는 약간 저하는 것 같아요. 드네브. 이름이 어려워서? 이 감독 이름 일단 어렵잖아.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제목. 그래서 내가 항상 제목에 내가 좀 집착하는 편인데 어려워. 게다가 방금 진욱이가 얘기한 것처럼 연도 들어가고 이래서 왠지 짝퉁 같고.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에서 그렇게 히트한 영화가 그 사람 영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라이벌도 영화는 좋은데 난해하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고 그렇게 많이 본 영화가 아니잖아. 시카리오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는 꽤 평판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심각하죠 이 사람 영화가.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일단 본 사람들은 그 예를 들어서 인센디스 있잖아. 그 흘린 사랑. 그거 본 사람들은 이번에 이상한 영화 할 때 그 영화 할 걸 그랬다. 그 흘린 사랑. 그게 좀 이상한 영화긴 한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영화들을 뭘 만드나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이름은 못 개봉하자마자 보자고 그래서 본 건데 하는 극장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보셔야 됩니다. 극장에서. 곧 내릴 거. 이거 완전히 돈 많이 들어서 돈 엄청 때려 부어가지고 완전 웰메드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세요. 이거는 꼭 극장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뭐 무슨 VOD 서비스 이런 걸로 나중에 그냥 볼래라고 하시면 일단 후회하실 코엑스에서는 한다. 오늘 우리가 봤다. 예. 자, 블레이드 러너 스토리를 원래 오리지널 스토리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스토리 전문가가 없어서 아우 대신 SF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좀 정말? 두둥두둥 진짜? 배내밀고 두둥, 지금 아, 형 블레이드 러너 지금 있는데? 사전학습까지 하신 분인데. 말도 안 되는. 제막 지금 핸드폰 나 가지고 지금 보고 막 있어. 흔치 않은 프리퀄 뭐 다 쳐다보시고 했던 분인데. 흔치 않아. 아까 혼자 프리퀄 보고 있었어. 다 쳐봤는데 하나 기억 안 나. 아니 처음 쳐봤어 나. 근데 기억 안 나. 저기 일단 82년 오리지널 필립 K 딕 맞죠? 필립 K 딕이 쓴 원래 네, 오리지널 작가, 네. SF 전문가 얘기를 좀 해주죠. 82년 나 개요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개요만 얘기해 주세요. 그 레플리컨트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사람을 그러니까 뭔지 말하자면 말씀. 그냥 뭐라 그러지 그 인조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신체를 기계로 바꾸거나 생체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네, 사이보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새로 만들어진 것들을 안드로이드라고 하나? 그거는 핸드폰이잖아. 누 청취자분들한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로봇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인간성이 완전히 배제된 게 이제 안드로이드죠. 레플리컨트는 그러니까 생체적으로 만들어진 그 말하자면 저 인조인간이죠. 레플리컨트라는 말은 이제 블레이드 러너 이 영화에서 나온 말이죠. 원래 이제 레플리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품이죠. 거기 이제 말을 만든 거예요. 레플리컨트라는 말은 없는 말인데 사람을 붙여서 그렇죠. 레플리칸트가 돼서 이제 블레이드 러너에만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항상 뭐가 이렇게 쭉 설명이 뜨잖아. 그렇죠. 까만 바탕에 행글씨로. 근데 레플리컨트랑 블레이드 러너 이 두 말은 빨간색으로 나오지. 그렇죠. 오늘도 그랬죠. 네. 그런데 이 레플리컨트를 주로 어디에 이용했냐면 전쟁에 이용한 거죠. 음. 사람들이 레플리컨트를 이제 병기로 만든 거니까. 변기. 그래서 변기가 아니라 병기. 인조 변기. 인간 변기. 인간 변기. 뭐 하여튼 인조 변기. 잘 싸우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전쟁이 끝나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어떻게 했나 봐. 근데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레플리컨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레플리컨트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서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일종의 이제 공공기관의 공권력을 가진 경찰 같은 네. 그 사람들을 블레이드 런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경찰인데 레플리컨트만 쫓아다니고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1편에서는 주로 이 레플리컨트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질문을 해서 알아내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아 레플리컨트가. 그래서 구분이 잘 안 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너 레플리컨트니?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물어볼수록 이게 답을 이렇게 해나가는 걸 찾아내서 결국 레플리컨트를 잡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해리슨 포드. 그게 우리 저번에 이미테이션 게임 봤죠? 예. 거기서 튜링 테스트라고 하죠. 튜링 테스트 그거죠. 이게 뭐 이상한 질문을 해서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동공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근데 이 해리슨 포드가 블레이드 런너인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그 레플리컨트 만드는 회사 회장을 쫓아갔더니 회장에게 소개시켜주는 여자가 되게 예쁜 여자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레이첼. 그렇죠. 그래 가서 나왔는데 이제 해리슨 포드가 반한 거야. 너무 예뻐. 근데 이 여자한테 튜링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게 안 잠깐 되겠다. 있어. 분명 아까 간단하게 영화 개요만 한다고. 개요만 하신다며요. 뭘 나한테 뭘 바래 하여튼 그래서 이게 무슨 개요? 근데 레이첼한테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개를 삶아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니고 레플리컨트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진 거죠. 결국 개혀라고 물어본 건데요. 그렇죠. 개혀 했더니 용혀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결국은 해리슨 포드가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 아주 흉악한 레플리컨트가 있어요. 사람도 막 죽이고 막 이런 걔를 막 쫓아다니다가. 근데 레플리컨트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레플리컨트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4년. 딱 자기가 쓸 시간만 딱 지나면 바로 자동 정지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한참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이 레플리컨트에 죽을 뻔했거든. 근데 마지막에 레플리컨트가 이렇게 살려줘. 네. 그래서 레플리컨트가 결국 인간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인간보다 더 인간이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1편 브레드 러너 끝나고 사람들이 과연 데커드는 레플리컨트냐
이 질문들을 서로한테 그러니까 약간 계속 궁금증을 자아내게 계속 하곤 하는 했죠. 그래서 오늘 인간이었던 거잖아요. 아, 그건 확실한 인간이죠. 인간이죠. 인간이었구나. 확실한 인간이었지.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애를 중간에 낳지. 그 리들리 스캇이 걔는 레플리컨트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해리슨 포드가 아니다, 걔는 인간이다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그 인터뷰를 했었어요. 하도 그건 뭐라고 하니까. 뭐 말이 많았죠. 말이 많고 그래서 이제 속시원히 2편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감독은 그렇게 알고 연출을 했는데 배우는 다르게 알고 연기를 했으니 둘이 헷갈릴 수밖에 그 리들리 없죠. 스콧이랑 해리슨 포드랑 사이 안 좋았대잖아. 막 뒤에 오늘 내가 낮에 그 베어스랑 NC 다이노스 야구요? 플레이오프를 이렇게 보다가 난 괜히 배가 아파서 딴 데를 이렇게 틀었더니 CGV인가 어디서 블레이드 러너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와 잘됐다 이거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봤어요. 근데 버전이 해리슨 포드가 중간에 나레이션을 해. 이거는 극장 개봉용이거든요. 이 버전은 디렉터스 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이 이걸 끔찍하게 싫어해서 나중에 디렉터스 컷을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가 버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레이션 있는 버전 보지 마세요. 이거 되게 이상하다. 감독 유치하고. 컷을 보셔요. 보면은 해리슨 포드가 되게 신경질적으로 나레이션을 합니다. 이게 멋있게 안 하고 그 막 다 설명을 해줘. 이게 다큐 보면은 막 이렇게 다 설명해주고 나오죠. TV 다큐는. 해서 뭐뭐 네. 했고 뭐뭐 했다. 네, 근데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는 나레이션이 없죠. 오늘 보니까 케이블에서는 나레이션 있는 버전이 나오더라고. 뭐 그게 이제 아마 판권 자체가 한국에서는 디렉터스 컷이 개봉을 안 하고 그런가? 그 극장판 초판만 나와가지고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8, 90년대 얘기고 지금은 그러니까 다들 그 판권도 사야 되니까. 디렉터스 컷 있고 나중에 파이널 컷도 있어요. 파이널 컷으로들 그게 2007년인가 예, 나왔어. 하여튼 나레이션 있는 버전 보지 마시라. 지금 이제 김 PD가 방금 82년 블레이드 러너 오리지널 스토리를 얘기를 제대로 했잖아. 하긴 했는데 완전 제대로 했지. 근데 진짜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하세요? 세세하게 그러니까 하다가 말하다 보면 다 중요한 기억이 거는 나. 다 뛰어넘었어. 쓸데없는 거 말하다 보면 세세하게. 기억이 나. 아, 이상한 부분에 세세한 거를 확실히 저 정리가 잘 안 되는 소리 전문가가 그립다. 뭐 근데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플리컨트를 쫓아다니는 데커드가 결국 그 레플리컨트들을 다 죽이고 다른 레플리컨트인 자기가 레플리컨트인지 몰랐던 레이첼과 사랑에 빠져서 마지막 장면이 둘이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난 도망간다고 봐. 근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죽은 줄 알고 딱 봤더니 살아 있더라. 오늘 그 형사 나오잖아. 그 코수염 형사. 그 종이 접는 아저씨. 그 아저씨도 30년 늙어가지고 오늘 어디 요양원 같은 데 있더라고. 하여튼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편을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안 보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안 보면은 3시간이 무지 지루해질 수 네, 있어요. 되게 재미없는 영화가 될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 영화 줄거리를 지금 졸고 있는 진욱이가 좀 얘기 좀 해보죠. 진욱이 지금 졸고 있어. 아니 안 졸았어요. 너 오늘 낮에 회사 뭐 행사 있었다며? 새벽 6시부터 일어나. 너 영화 보면서 좀 잘하니까 안 자대? 좀 잤냐? 눈 감고는 있었어요. 중간. 그 스토리를 모르겠구나. 저기 우리 스토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레이첼이랑 아니 우리 SF 전문가분한테 마무리를 맡겨야죠. 저는 이상한 스포일만 하고 아니 안 돼. 프리퀄까지 다 챙겨 보셨는데 제가 해요, 그러면? 네, 해주세요. 레이첼. 그래서 김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망치고 난 뒤에 정확히 30년 뒤의 얘기가 이제 그렇죠. 2049년의 블레이드 러너고요.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주인공은 라이언 고슬링인데 이 사람은 레플리컨트예요. 처음부터 이제 밝히고 이제 똑같이 LAPD. 그러니까 거기 배경이 원래 전편도 LA였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LA 경찰에 소속된 블레이드 러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이 레플리컨트 이제 반역자들 그 예전 모델인 거죠. 지금의 모델이 아닌 구형 모델의 그걸 찾아다니는데 그 도중에 이제 처음에 죽였던 그 레플리컨트가 가지고 있던 이제 소장품에서 단서를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레플리컨트였는데 이제 출산을 한 기록이 있는데 원래 레플리컨트는 그런 기능이 없었던 건데 출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밝혀지면 큰일 난다. 다 흔적을 지워라라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사이보그인데 네. 임신을 하고 번식. 애를 낳았어. 네. 그 번식? 그 우리가 1편에서 봤던 레이첼이 네. 애를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야. 네. 그 증거를 찾죠.
스포일 있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영화 처음에 나오는 거. 거니까 스포일이 당연히 있지. 이건 근데 스포일인데. 영화 시작하고 몰라. 10분 15분 만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얘기하면 그냥 다 얘기해야 돼. 뭘 어떻게 감춰? 뭘 어디서 끊칠 거야? 그러면 정말 네. 뭐 싸다만 기분. anyway, 그래서 이게 라이언 고슬링이 그거를 이제 지우기 위해서 싸돌아댕기다가 예, 그 출산이 어떻게 된 건지도 알아보고 뭐 아무튼 그거를 이제 출산을 원래 이제 시키려고 했던 그 자레드 레토가 이제 원래 넥서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레플리컨트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한 사장인데 타이렐이라고 1편에 나오죠. 근데 이제 월리스 윌리스 그 월리스? 회사, 예, 그 회사의 주인인데 걔가 이제 그거를 같이 쫓다가 해리슨 포드도 잡아가고 뭐 아무튼 그러다가 끝나는 영화예요. 예. 네. 이렇게 오 잘했어. 너무 명확해. 잘했어. 그렇게 해서 해리슨 끝나요. 포드는 나중에 영화 뒷부분 한 2시간 지나고 나오죠. 거의 2시간에 그 웰레스라는 회사가 만드는 레플리컨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감정이 생겨나도 절대적으로 이제 인간에게 복종하는 그렇죠. 레플리컨트를 왜냐면은 만든 거죠. 1편에서는 얘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구로 다시 침투하잖아. 그러면서 타이렐이라고 얘네들 만든 회사 회장을 찾아가서 그 눈깔 찔러 죽이잖아. 손으로. 그 28리로에 나왔던 것처럼 28주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자레드 레토가 그 타이렐 그 회사를 인수하나요? 뭐 그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도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 2022년에 그 레플리컨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한 번 더. 그래갖고 일종의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말하자면 블랙아웃이라고 그래갖고 전기를 다 꺼먹은 거야. 대정전이라고 그래서, 요즘 표현해요. 전기를 확 꺼먹어가지고 이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전원을 싹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상에 기록이, 있는 기록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기록을 없앤 이유가 오늘 나오더라고. 그 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거구나.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더니 유튜브에 블레이드러너 2049의 프리퀄이 있어요. 세 편이. 세 편. 그거는 공식 프리퀄인가 봐. 보더니 앞에 드니 벨레브가 나와서 영화 이렇게 설명을 해줘. 이거는 누가 감독했고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사람 와타나베 카보이 비밥 했던 그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도 있더라고. 와타나베요. 그래서 이 저기 웰리스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블랙아웃 이후로 레플리컨트를 못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그쵸? 거의 금지시켜 버리고. 근데 웰리스가 어떤 상태를 만드냐면 이 돈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만들어서 소명도 마음대로 조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완전 노예를 만들어 버린 거야. 노예를 이제 정말 만든 거죠. 근데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돈방석에 앉는 거죠. 그냥 확 앉으면서 그때 당시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블랙아웃 이후로 먹을 게 없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막 빈곤에 시달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부려먹을 수 있는 인간들을 레플리컨트로 말하자면 이렇게 대체한 거죠. 또 하나 언제든지 눈 밑을 까면 레플리컨트를 알 수 있게 그쵸. 표시를 한 거야. 그렇죠. 튜링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고 눈을 어딜 쳐다봐라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나오죠. 왼쪽 상단에 눈 보세요. 아래 그게 나오죠. 그게 이제 레플리컨트가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진작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그렇게 못 만들었던겨? 첨단 기술이고 그게 이제 이 1980년에 나온 레플리컨트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21세기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달라진 게 보여. 인간을 완벽하게 따라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게 두려워지면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원작자인 그 필립 K. 딕 이거랑 뭐 토탈 리콜 뭐 스캐너 다클리 이런 거 원래 원작을 썼던 아주 이 SF계의 아주 이 사람 그 모차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사실 이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이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블레이드 러너 나온 해인가?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블레이드 러너 2, 3, 4 이렇게 쭉 나와요. 책이 나왔어요. 그거는 다 또 다른 사람이더라고. 나는 블레이드 러너 2049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 책을 가지고 한 건 줄 알았더니 어떤 다른 사람이에요. 또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이 썼더라고 또. 그러니까 지금 필립 K. 딕의 원래 오리지널 그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을 가지고 이 블레이드 러너들이 이렇게 새끼를 막 친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 책은 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안 봤는데. 그 전자의
양의 꿈을 꾸냐 이거죠. 왜 인조인간은 전자양의 꿈을 꿀 건가? 드림십, 일렉트로닉 십 뭐라 하는데 전자양은 뭐를 꿈꾼다. 아니 이제 뭐 이런 안드로이드는 진짜 인조인간은 안드로이드 전자양 꿈을 꿀 거냐? 그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왜 자꾸 시비 걸어요? 너는 항상 틀리니까. 내가 잘 얘기했는데 왜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가 이렇게 새끼를 쳤네요. 예, 이 원작자가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재밌어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재밌어할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됐구나. 이 영화가 원래 그 블레이드 러너 원래 그 80년대 영화는 그 전에는 코미디 영화로 만들려고 했었대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 시나리오 썼던 사람들이 2명인가가 있는데 심각한 버전하고 자지마 일어나. 2049를 아니야 2049 말고 2019 2019 그거를 오리지널. 코미디 영화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원작자가 되게 싫어했대요. 그런 영화로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시나리오 작가가 리들리 스캇을 이제 해서 오늘은 우리가 영화 크레딧 다 끝날 때까지 못 앉아 있고 영화가 너무 길어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아 맞아. 이 영화 보실 때 음료 나왔는데. 드시면 안 돼요. 중간에 근데 놓치면 흐름이 되게 그러게요. 느린데 되게 또 다 중요한 장면들이어가지고 전통이야 전통. 난 커피를 막 마셔가지고 한 2시간 지나고부터는 이게 자연이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이거 끝까지 봐야 되는데 하고서 난 솔직히 제일 끝에 이 영화에도 왜 1편 블레이드 러너는 제일 끝에 보면은 필립 K. 딕한테 이 영화를 바친다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필립 K. 딕이라고 이름 나와요. 이름 나왔어. 너 봤어? 너도 같이 나갔잖아. 저기 음악 누구냐고 내가 끝까지 봐오고 나가야 된다고 보면서 나갔잖아요. 필립 K. 딕 원작이 그렇게 나오고 제일 끝에 영화 끝에 다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큰 글씨로 1편 블레이드 러너는 그랬거든요. 오늘도 그게 있었나 모르겠네. 글쎄. 혹시 보신 분은 알려주세요. 마지막에 엔딩 화장실이 크레딧. 급해가지고. 이거 크레딧 봤어요. 다 보고 나오면 2시간 반. 나는 원래 음악 같은 게 나오니까 음악 들으려고 앉아 있곤 했는데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 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뭐가? 스토리 하다가 넘어가 버렸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고 끝나요. 예. 그냥 그 애 찾느라고 복잡복잡하다가 예. 이 영화가 원래 너무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영화고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편 얘기도 계속 이어지고 이러니까. 아니 근데 블레이드 러너가 아주 SF 쪽에서는 아주 독특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 진우가 일어나. 너 아니요. 여기 졸지 말고 아니요, 안 좀. 졸아요, 안 졸아요. 그럼 졸아 자꾸. 왜 좀만 참어. 왜 깜짝 놀라게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데 깨우려고. 자꾸 깜짝 놀래켜 왜? 틈만 나면 잘라 그래. 안 자요. 진짜 안 잔다니까. 지금 원래 최가정도 없고 너 정말 졸면 안 되지. 얘기 잘 지금 말을 안 하고 듣고 있잖아 네가 지금. 지금 깨어 계신 지 너 빨리 말해, 빨리. 21시간째세요. 그러니까 아니, 충분히 그러니까 인정해드려야 그래도 돼요. 말해, 너 뭐 어디 봤어? 저요 아나디아르마스. 아르바스. 아나디아르마스. 아르바스. 이쁘더라. 네, 뭐 인형 같던데. 턱도 갈라져 있고. 인형 같아. 인형. 그거 참 봐. 이쁘더라. 그거 봐. 그거 돌주먹. 그 여자애 때문에 거기도 되게 예뻐. 여기서보다 더 예뻐. 그렇게 거기서 찾아볼 정도로 예쁜 언니는 아닌데. 넌 여자잖아. 우린 남자고. 달라. 그렇지. 이 블레이드 러너가 80년 너 찾아보면 이상한 거 아니야 거기. 80년 버전에서 던진 물음표는 이런 거였죠. 인간을 복제해서 만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을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인간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였는데 그 문제점을 전편이 다 해결을 하면서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후대에 남기는 의문 가운데 하나를 딱 던지죠.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인가? 그 그거 결과예요 오늘이. 그게 오늘 결과인데, 근데 이제 80년대와 아까 얘기한 지금의 21세기 2010년대에 달라진 시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워진 어떤 추가 장치들이 있다고 하면 육체는 없는 AI와의 사랑이 있어. 그죠? 나도 그래서 그 허 있잖아요. 우리 전에 했었던 허가 생각이 났어. 그렇죠. 헐. 근데 이 주체가 뭐냐면 인간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가 AI를 좋아하는 거야. 자기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보다 혹은 못한, 좀 부족한 그 존재하고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되게 어려워.
그렇죠. 요 장면이 하나 있고 요게 이제 하나의 모먼트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아르마스. 아르마스 아까 얘기한 아르마스였고요. 아르마스가 허에서 예, 스칼렛 요한슨. 요한슨이죠. 두 번째는 기억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기억을 누군가가 기억을 심어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가라는 문제. 누군가가 기억을 조작해서 남의 기억을 갖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가. 근데 이 영화가 그 모습을 나는 보여줬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된다. 확실히 김 PD님하고 저하고의 시각 차이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SF의 된다? 광으로 저는 그런 건 사실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데 저는 인간이 인간다운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게 계속 그거는 질문이거든요. 그건 아주 그 중요한 통찰적, 예. 그렇죠. 전편도 그렇고 이번 편도 그렇고.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예, 그거가 그냥 저는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가? 유일한. 예. 근데 인간이 인간다움을 정의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1편의 그 타이렐 이 인조인간 만드는 회사가 모토가 더 인간다운 인간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보다 더욱 인간다운 뭐 이런 거가 나오죠. 그리고 영혼 얘기도 나오고. 난 그 영혼 얘기도 좀 슬프더라고. 여기서 라이언 고슬링이 여기 우리 1편에서는 데커드가 인간인지 레플리컨트인지 모르잖아. 근데 오늘 그 라이언 고슬링이 처음부터 라이언 고슬링은 자기가 이제 레플리컨트라고 나오죠. 근데 영혼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서 그 영화에서는 걔를 이제 스키너라고 부르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이런 레플리컨트를 스키너 껍데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스키너. 말라도 스키너가 아니고 껍데기들. 들어봤으면 좋겠다. 스킨이랑 스키너는 좀 다르고요. 예, 스캐너는 또 다른 거고. 진우가 예? 일어나 빨리. 너 틈만 나면 줘라. 아니 가만히 듣고 있다니까. 치킨을 시켜야 돼. 아니 조용히 듣고 있는데 왜 자꾸 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아, 그 얘기 좀 해봐. 호식이 너 2마리, 어때? 뭐 재밌었어? 호식이 통닭 전 이런 거 시켜.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지. 네, 저는 좀 이쪽 류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너 옛날 그 블레이드 러너도 싫었지? 좀 좋았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SF는 좀 밝은 쪽이 좋고 뭐 이런 디스토피아나 좀 이렇게 어두운 건 좀 별로 안 좋아하고. 트랜스포머 이런 거는 애들용이고 이런 게 어른용이야. 트랜스포머는 저도 안 좋아해요. 근데 토르 이런 거. 토르도 안 좋아해요. 저 어벤져스. 오벤져스도 안 좋아해요. 난 다 좋은데.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 나는 토르, 어벤져스, 트랜스포머 다 좋은데 애지 애. 그것들에게도 인간성이 있어. 그 트랜스포머한테도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야. 걔는 기계가 아니라 어벤져스도 그냥 인간들의 외계 종족이잖아요. 걔네는. 그런데도 인간적이잖아. 여기 좀 기계 영어로 기계인데도. 얘기해. 알았고요. 네. 준우 그래서 그럼 고역이었겠네. 근데 왜 안 잤어? 눈 감고 아니 계셨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고역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던데 아까. 저는 오늘 저희 느낌은 저 별로 책 읽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냥 누가 읽어라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읽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SF에 되게 의미가 많이 담겨 있고 막 철학이 있고 막 이런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진욱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완전히 혹평이야. 이 정도면 진짜 최대한으로 그쵸, 악평한 거야. 보통 얘는 웬만해 중립적으로 얘기하시는 지금 아무리 싫어도 싫다고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이 정도면 지금 아니 혹평은 나중에 아닌데? 별점이 궁금하군요. 네. 아니 혹평은 아니에요. 혹평은 재미없다고 아예 그렇게 얘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진 더 않는다고. 나빠 그게. 뭐더 나빠. 좋아하지 않아. 근데 영화의 맘듦새는 너무 훌륭해요. 아라미스. 네. 영화 너무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든 근데 것 그냥 같아요. 제가 이게 저의 구미를 당기지 않는 거지. 그 1편을 내가 봤을 때는 리들리 스콧에 대한 그 뭐랄까요? 좀 존경과 어떻게든 그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만든 것 같아요. 드니 벨레브 감독이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풍경이나 진행이나 이런 어떤 칼라나 이런 것들을 1편이랑 굉장히 연계하려고 했어요. 스토리도 물론 그랬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워낙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봤더니 뭐 외국에서는 뭐 대부나 터미네이터 같이 1편보다 더 잘 만들어진 훨씬 더 괜찮은 속편이 나왔다. 뭐 이런 정도의 평이거든요, 사실. 외국에서 저는 보면. 동감하는데. 아 그래요? 충분히 그거보다. 근데 오샥이 얘기한 것처럼 전편을 무시하면서 태어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전편을 충실히 이어받으면서 그거를 그 모티브를 그렇죠. 딱 30년 후에 좋아진 기술로 정말
잘 가다듬어서 35년 사람들이 그리고 전편의 약점이었던 너무 루즈하고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그 장면들을 어느 정도 스피드를 주어가면서 오늘도 충분히 느렸지 않았나? 아니야 충분한 스피드가 느렸어요. 있었어. 나는 스피드가 있었어. 느렸어. 엄청나게 난 이해가 가는데. 느렸어. 아니야. 영화 아니, 2시간 지나고 나서 가장 템포가 빨라졌어. 아니 그러니까 견해 이거는 차이긴 한데 성질 나는 급한 생각-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뭐 그래도 다 자기가 본 느낌인데 1편의 그 천천히 흐르던 내가 얘기한 게 지금 그거라니까. 1편의 그 속도를 2편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1편은 그냥 말하자면 화면 자체가 천천히 가는 거잖아. 굉장히 긴. 아무튼 네. 예, 그건 뭐 다 자기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칫 지루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졸릴 수 있습니다. 1편이랑 거의 뭐 비슷해요. 나는 솔직히 죄송한데 이 영화를 보면서 졸린다는 표정은 안 되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보면서 좋은다고 그래. 피곤해서 잘 수는 있어. 진우가? 내가 24시간 잠을 못 잤으면 잘 수는 있어. 근데 이 영화가 졸린다는 표현은 안 되는 거지. 그럼 잘못된 아니 표현.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 그런데 취향이라서. 적어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도 졸진 않아. 재미없을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고 글쎄요. 뭐 김PD야 저는 워낙 저희가 특이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날 특이하다 보면 이제 일반적인 여기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공격하세요 이제. 아니, 들고 일어나 버려.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는 완전 빠지실 나 것 같은데. 빠졌어. 예. 나 진짜로 내가 완전 빠지실 솔직히 것 말씀드리면 그 어떤 영화보다 속편이 재밌는 영화로 나 이걸 꼽을 거야. 그래? 뭐 그런 평이 있어요 지금. 평이 있고 내가 생각해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편과 원작을 굉장히 존중하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그거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리들리 스콧 인터뷰를 한번 들어봐야 되긴 하겠네요. 아마 리들리 스콧이 돌아가셨으면 이 드니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아니야. 맘대로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그 팬들이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망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나는 또 다른 얘기하자면 1편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세상을 그 말하자면 충분히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기술력의 한계를 충분히 더 보여주고 싶은 욕구를 많이 갖고 그걸 계속 연결해서 보여줬다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속편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속편이 더 재밌다. 글쎄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근데 그 1편조차도 안 보신 분들이 많고 그거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진욱이도 재미없다고 그때 우리 녹음할 때도 진욱이 재미없다고 하더라고. 저도 우울하다 그랬지 우울하다. 저도 재미없다. 재미없었어요. 처음 봤을 때. 1편이? 네. 그리고 오늘 그거 CGV에서 채널 CGV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때 빨래 개면서 보고 있었는데 빨래 돌리면서 보고 있었구나. 잤어요. 그 계속 나레이션 편이긴 했는데 일단 우울하고 너무 정적이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되게 수려해요.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든 영화예요. 되게 80년대 미니어처 초반에 같은 걸로 네. 그거 우리 뭐 무슨 우리 저 우레메 할 때 그때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전인데 CG도 없을 때고. 그렇죠. 되게 잘 만들었어. 와 이걸 만들었어. 82년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인데 그거는 일종의 뭐 연출력이나 기술력 같은 거지. 근데 스타워즈가 나온 다음이라서 그게 약간 그랬고 E.T.랑 같이 개봉해가지고 망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누가 E.T. 다시 봅니까? 그럴 그쵸? 수도 있죠. 아니요. 지금 E.T.는 물론 그때 흥행하고 스필버그를 뭐 유명하게 했지만 정말 얘기되고 컬트가 된 거는 블레이드 러너거든. 글쎄요. 뭐 이게 뭐 싸움 붙이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승자는 블레이드 러너가 된 것 같고 E.T.2는 안 나오잖아. 아니 또 E.T. 이후에 워낙 인기를 얻은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있어서 또. 네. 근데 그 어둡고 칙칙했던 SF가 35년 만에 다시 2가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꽤 수작이 나왔네요. 물론 이게 뭐 스타워즈나 뭐 이런 것처럼 계속 블레이드 3가 나오고 뭐 이럴 공사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 뭐 이게 스토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붙인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그 아이디어에서. 근데 확실히 그 화두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인간은 월레스가 인간이지. 월레스가 인간이고 해리슨 포드가 인간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인간이 안 나오죠.
그 로빈 라이트는 그 경찰서장. 저기 경찰 그 경찰서장 이제 잠깐 나온 거는. 그 사람도 인간이죠. 인간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1편에서 던졌던 질문, 과연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그리고 과연 안드로이드는 영혼이 있는가? 그리고 이 영화가 얼마 전에 우리 극장 가다 얘기했던 그 영화처럼 관점의 시각이 변화한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의 시각으로 레플리컨트를 보는 것이 1편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레플리컨트의 시각으로 인간을 보여줘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리고 그 레플리컨트 중에 그 주인공인 라이언 고슬링이 그걸 가장 대변하면서 보여주죠. 심지어는 막 옆에 지나갈 때 스키나물 막 욕해도 거기 이렇게 약간 흘리면서 가잖아요. 거의 노예들이 하듯이 그런 모습 보여주고. 거기 있던 건 다 인간인 건가? 거기 중에 이제 인간이 하나 있는 거지. 그 지나가면서 욕하는. LAPD 처음 경찰. 근데 내가 결론처럼 미리 얘기하자면 이 영화가 왜 나는 더 좋으냐라는 개념에서는 딱 이거예요. 80년대에 이 블레이드 러너를 보면서 80년대는 나는 몇 살이야. 이때 제목도 이상했어. 뭐 2019인가 그래. 이때 처음에 개봉했을 때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래서 비디오로 나왔을 때가 내가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별 다른 게 없어. 재미없다였어요. 사실. 재미없지. 그때 우리가 쇼영이 나오는 장면 정도에서 그냥 예쁘다 정도지. E.T.가 재밌었지. 뭐. 그렇죠. 확실하죠. 근데 그 개념이 내 안에서 사실은 이제 20살이 넘어서 이 영화를 다시 재발견해야 되는 건 20살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 특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낡아 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쉬움이 많은 것이 이 영화에 많은 거예요. 다만 쇼영은 물론 이뻐. 그거 분명히 맞는데 이 영화 너무 아쉬운 거야. 근데 이런 것에 나온 속편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은 두 가지죠. 내가 느꼈던 그런 철학적이나 사색적인 분위기를 날 그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영화일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부족함을 느꼈던 그것들을 충분히 이제 기술이 발전했으니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오늘 두 가지를 다 본 거죠. 확실하게. 그 영화의 맥락을 다 이어가면서 그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충분히 되살려주는. 그러니까 1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영화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군요. 레이첼은 어때요? SF 좋아하는 SF 스타일. 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를 기본적으로 좋아해서, 예. 그리고 약간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를 좋아해서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워낙 뭐 명작이라고 손꼽히는 영화니까 물론 잘 기억은 안 나고 이 영화 82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개봉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각기동대를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고 나서 또 공각기동대 다시 보고 싶어졌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아, 공각기동대? 최근에 나온 그 실사는 어땠어요? 보셨어요? 태워버리고 싶고 그거 제작사를 잡아다 족치고 싶고. 왜요? 스칼렛 요한슨도 그렇게 미룰 수가 없었고. 어디 감히 공각기동대를 가출 여고생인지 여대생인지 아무튼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정말 예의상 2번 봤어요, 제가. 근데 극장에서 한 번 보고 VOD로 한 번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열불이 터져서. 야, 물 터진데 왜 2번을 봐? 제가 기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거나 봐야 되는 영화가 있으면 저번에 김 PD가 극찬하던데. 기본적으로 재밌다고? 2번.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SF를 좋아하는 사람을 싸움 붙이는 거는 하지 말자고. 우린 평화를 이뤄야 돼요. 저는 이 영화를 SF 영화로 보는 게 아니라 공각기동대는 공각기동대. 그러니까 원작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작 거짓말 아니라 거의 100번 가까이 봤거든요. 자. 대사를 전 다 외워요. 거기 일본어잖아요. 일본말로? 네, 다 외울 정도인데 저는 원래 좋아하는 건 계속 파니까.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섭다. 귀여운 여인은 거의 뭐 수백 번을 프리티 가까이. 우먼? 네, 저는 수백 번 본 여자거든요. 그래서 무섭다. 근데 아무튼 저것도 좋아하잖아, 레이첼. 뭐요? 브록백 마운틴. 오빠는 그 얘기 할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 그거 한 근데 30번 훌륭한 정도밖에 안 영화. 봤어요. 김 PD의 공각기동대 아무튼- 두둔론을 한번 들어보시죠. 싸움 붙이지 마시고요. 재밌다며 그거. 그냥 시각적으로 좋았어. 시각적으로는 훌륭한 영화예요. 나는 안 봤어 참고로. 그러니까 그 보고 얘기하니까. 애니메이티드된 영화를 실사인 거잖아요. 어쨌든 CG긴 하지만 그렇게 구현을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건 SF 광의 시각. 그러니까 약간 테크적인 거, 약간 그런 뭐라 그러지 세계관, 뭐 아키텍처 이런 공각기동대 것들. 재미있게 봤는데 나는 뭐 계속 다시 보고 할 정도의 뭐 물론 공각기동대 그 오타쿠들 있잖아. 지금 레이첼처럼. 그러니까 지금 오타쿠에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얘기하는 거야. 오타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소사가 과연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적용을 받고 있고 그 사람에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다 숨어 있는데 그 관심 없지. 아니야 관심 있어. 그러니까 관심 있는데 공각기동대가 계속 볼 수 있는 이유는 저게 뭐지, 저게 뭐였지? 아 저게 저랬던 거구나. 근데 그치. 다음에 보면 또 바뀌어 또 있어요. 바뀌었어. 그러니까 되게 얘기를 되게 많이 숨겨놨어요. 그 저게 책으로 찾아내야 봤어요? 돼. 찾아내야 만화책? 돼. 아니요. 아니야. 저는 애니메이션만 봤어요. 만화책을 봐야지. 근데 네. 대부분 책을 가지고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 그 음악, 뭐 연출, 그 다음에 정말 애니메이티드 뭐 기법, 뭐 이런 것들 다 봐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 근데 이제 블레이드 러너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디스토피아를 이제 그리고 있다는 배경이나 뭐 이런. 물론 공각기동대가 블레이드 러너 영향을 받은 영화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비슷한가요?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그리고 오늘 아까 영혼 얘기하셨는데 공각기동대에서 중요한 게 공각기동대는 영혼이었잖아요. 저기랑 싸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공각기동대의 차이점 뭐냐면 공각기동대는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이 기계화되는 거, 인간이 인조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측면이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고 이거는 레플리컨트라는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인간을 놓고서 인간을 바라보는 네, 구조가 설정 달라. 자체는 다른데 배경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배경이 비슷해요. 황폐화되어 있는 지구에서 맞아요. 어쨌든 간에 기술력이 발전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 아, 내가 혹은 지금 질문들. 에반겔리온이랑 헷갈렸나 보다. 에반겔리온 싸우는 거예요. 로봇에 들어가서. 네. 난 항상 그 두 개가 반성하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좀 잘못된 네, 공각대냐. 질타를 받을 만한 기독교면. 코멘트시고요. 에반겔리온은 별론가요? 안 좋아해요. 좀 아, 나름대로 그 볼만한 이유 다르구나. 있는데 그거는 좀 저는 안 좋아해요. 그림이 좀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비슷해요. 아, 비슷하나? 잘 몰라. 아무튼 저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디스토피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물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보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이 블레이드 러너 이번 판도 재밌었어요. 그렇죠. 소니 광고 해주고. 네. 소니. 그리고 저는 전편에 계속 생각나는 게 코카콜라 전광판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쵸. 코카콜라 인조이 나오죠. 코카콜라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일본 글씨 같은 거 나오고. 네. 왜 한 80년대 90년대는 좀 그 일본 자본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일본한테 아부를 많이 했죠. 헐리우드 영화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한테 아부 많이 하죠. 중국 오늘은 자본이 한글말이 되게 많던데 한글이. 근데 오늘은 한글도 좀 나오더라고. 많이 나왔죠. 기사용품 이렇게 흥행이 안 될 줄 행운. 모르고 넣나 봐. 버블티도 나오죠. 버블티. 벨레브가. 아니, 한국 말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도 나오고. 중간에 이국적인 계속 그거 문자. 나중에 해리슨 포드가 사는 데가 그 카지노 이런데 행운이라고 써 있죠. 나는 행운 그래서 호텔이었나? 호텔이었어요. 난 그게 또 쟤네 또 잘못 쓴 건가? 은행인데 저도 은행을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은행을 잘못 쓴 근데 건가? 안에 카지노 나오는 거 보니까 행운 맞나 보다. 근데 누가 카지노에 행운이라고 써놓나? 하여튼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 간판 찾는 재미도 쏠쏠해요. 영화 네, 시장이 맞아요. 좀 이게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약간 그 일본 그 외색 때문에 싫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한국 사람들 중에. 그게 좀 의외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약간 테크적인 거가 딱 떠오르는 게 일본이라서 그렇죠. 그런 일본 거를 많이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스타워즈도 보면 그게 많이 나오잖아. 일본 옷 같은 것도 나오고. 그냥 동양적인 사고에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색채가 아니요. 드러나는 것. 구체적으로 일본한테 저기를 한 거죠. 그 사무라이나 뭐 이런 거. 물론 자본도 많이 일본 자본이 있겠지만 일단 국력이 세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력이라는 게 뭔가요? 돈을 많이 버는 나라? 그렇죠. 돈이 많고. 그러면은 가망이 없네. 왜? 우리 통일하면 되지. 통일? 통일하면은 이런 또 쪽수도 정치적- 많아지고 핵무기도 생기고. 해리슨 포드가 너무 늙어서 늙었잖아 진짜 실제로. 이제 다리가 이제 조금씩 휘시더라고요. 아 그럼 원래 좀 휘었어요. 약간 40대 때. 휘었는데 더 휘었어. 이제 걸음이 제대로 잘 안 약간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오다리가 걷잖아요. 됐죠. 예. 아 그럼 뭐 해리슨 포드 70년대부터 스타였는데 40년 지났잖아요. 아 오래 했어요.
넌 자면서 무슨 말 대답을 하고 그래? 왜요? 오래 했어요. 아닌데 난 더 할 수 있다고 봐요. 진욱이 영화 평 좀 한번. 아니 녹음 오래 했다고. 네, 재워야 되겠어. 오늘 진욱이 저요? 재우기 위해서. 영화 평이요? 저는 좋은 작품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는 없었다. 예, 제가 SF를 좀 안 좋아해요. 이제 보면. 그래? 예, 제가 SF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긴 하다. 예,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순위에 있던 SF들도 최근에 뭐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나 이거는 저는 흥미있게 봤는데 다른 SF는 제가 별로 좋아했던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시리즈나 너 이런 그때 것들 매드맥스 할 때 완전 열광했었는데. 매드맥스는 되게 강렬했어요. 저는 매드맥스는 되게 매드맥스도 강렬했고. SF예요? 그냥 그러게 액션이지. 그것도 SF 는. 디스토피아예요. 예, 아이 그런 거 그건 있죠. 근데 액션이지. 그렇죠. 그거 그냥 액션인 거 같은데. 뭐다 그렇지 뭐. 스타워즈도 저는 길게는 다 못 봤어요. 보면 생각해 보면 혹성 탈출. 혹성 탈출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네. 아 이번 또 편은 SF 못 뭐 봤네, 없나요? 아직.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엄청 좋아했죠. 액션이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기계 나오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단 저는 오늘 영화는 만듦새는 야 이거 진짜 좋은 영화다. 이거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다. 그게 뭐야? 이게 무척 뭐야? 이게 인정? 아니 왜냐면 수 이건 있어. 충분히 이럴 수 인정. 있죠. 어떤 내 스타일은 말씀인지 아니지만 알겠어. 추천을 한다 이거죠. 나는 그거 좀 그렇게 재밌게는 안 봤는데 넌 충분히 너라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나는 그쪽을 좀 좋아하진 재미없네, 않거든. 나는 이렇게 보거든. 야구 선수 중에 정말 잘 때리는 타자가 수영 선수하고 수영 너무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해. 혹은 야구는 내 종목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둘 다 느끼는 운동에 대한 감각이 있잖아요. 나는 이 영화가 충분히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감각을 이렇게 알아보게 만드는 거지. 뭔가 더 어려운데 나는. 뭔 소리야? 그래? 무슨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비유를 하긴 했는데 이상한 비유를 했어. 네, 하여튼 저기 영화의 퀄리티나 그 흐름은 사실 좀 느리긴 했어요.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이미 예상은 다 되는데 책장 한 장씩 넘기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되게 조금 느릿느릿 꼼꼼히 하나씩 다 읽어봐야 되고 되게 아까 전에 뭐 레이첼 형도 얘기했지만 뭘 놓치지 말고 되게 집중해서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은. 내가 느낀 건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거 스토리를 저렇게 평이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한번 꼬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뭔가 숨겨져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난 그 꼴을 당하더라고. 반전이 그걸 있었죠? 당하더라고. 아니, 분명히 그 방향인 줄 알고 그건 막 가는데. 그건 의도된 거 맞죠? 그러니까 물론 의도됐는데 그게 보이니까. 난 심지어 그것조차도 보다가 느낌이 가니까 어디서 꼴라고 그러지 말고. 저거가 생각나더라고. 엔젤 하트 있죠? 엔젤 하트. 엔젤 하트 같은 거구나 이거. 마지막 줌에 확 튀는 거. 그게 바로 나였어. 뭐 뭐 그게-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 뭐. 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 꼰 거죠.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면서도 해리포터에 계속 의심하잖아. 쟤 분명히 좀 이따 또 은조인간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의 의심과 그게 내가 전에 뭐 얘기할 때 명명하기로 두 개의 함정 영화인데 함정을 파나요. 우리가 마지막에 뒤통수 맞는 함정이야. 그거는 우리도 맞을 줄 알지만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관객들이 싹 피해서 그 옆으로도 가는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함정이 근데 이게 뭐냐면 있는 영화예요. 함정은 두 밖에 없는데 함정이 있을 법한 면기를 계속 여기다 피우고 저기다 피우고 먼지 피우고 이러는 거죠. 그러려고 시간이 가는 거야 이 영화는. 뭐 김 PD는 되게 재밌게 뭐 지금 약간 흥분한 거. 흥분해서 아우 SF 강해지네. 언제 그럼 다시 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다시 아니, 보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보는 게 중요해. 중요해. 왜냐하면 바로 가서 봐서 아닌데라고 느낄까봐 걱정인 게 또 하나 있고. 그 얼마큼 내 그 감정을 익히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는 이게 약간 느낌이 좀 달라져서. 이렇게 감정이 좀 흐려진 다음에 다시 불러일으켜지는 그 감정을 맛봐야 되거든. 그 막 분위기를 맛봐야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 그러기에는 근데 그러기에는 극장에서 금방 내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VOD를 기대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뭐 영화 평은 뭐 그렇겠지만 저는 되게 가슴 아프게 봤어요. 혹시 이 영화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 계세요? 네? 없습니다. 부를 데가 어딨어. 저는 엔딩에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를 보고 그 하얀 눈 맞으면서 그 계단이 이렇게 쓰러지면서 자기 이렇게 배를 이렇게 외투를 열어 보이는 이 장면과 그 눈빛 연기 막 이게 그리고 이거 카메라를 저는 모든 장면이 되게 고스란히 잘 남아 있긴 해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계단에 옆으로 누워 있는 걸 멀리서 잡은 것도 아니고 되게 클로즈업해서 화면에 꽉 차게 잡아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옆모습의 연기가 있어요. 나 왜 저러는 거야?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눈시울이 붉어져 갖고 그러니까 라이언 고슬링의 그렇다니까 이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성애 자극하는 그게 있어요. 그 존 쿠색이랑 비슷하다니까. 내가 아까 레이첼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약간 여자들한테는 보호 본능을 일으키고 남자들한테도 보호 본능. 그러니까 그게 라이언 고슬링이 희멀건하고 눈이 이렇게 몰려 있고 얼굴이 긴 약간 저는 신동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동엽이요? 이게 몰려 있잖아요. 약간 코 옆으로 이제. 시인 신동엽? 코미디언 신동엽? 네, 코미디언 신동엽 얼굴형이라고. 뭐 보호 본능이 일으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약간 심약해 보이는 이미지긴 그렇죠, 해요. 좀 심약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중간에 거기 완전히 막 이 심장 쫄깃해지는 곳 있잖아요. 언제?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폐기물 처리장 그쪽 거기 샌디에고에 있는 고아원? 그쪽 가서 고아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 기억 찾아 이렇게 가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점점 이제 이게 막- 엄청 쫄깃쫄깃해서 오늘 그 나무 목각 인형 목각 말 인형 트로이의 목마 같은 느낌이었어. 뭐 아주 거기서도 울었어? 아니 거기는 놀래갖고 난 마지막 장면에 그 저기 옛날에 80년도에 나왔던 레플리컨트가 죽는 장면하고 비슷하던데.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딱 준비를 딱 하면서 나 그때는 이제 죽어 이런 거. 그때는 비를 맞으면서 고개를 숙이는. 아니, 근데 근데 오늘 죽는 건 아니잖아 오늘. 아니죠 이렇게 죽는 거야. 피 죽어 흘리는 거. 숨을 못 어떻게 쏘는 하는데? 것 아이고, 같은데. 사람 정확히 안 살겠지. 나와서 이렇게 누웠다가 근데 의문인 게 죽을 만해서 너무 많이 총에 맞았어. 그 애꾸는 레플리컨트 군대 리더 여자, 아줌마가 뭐 짐바브? 아빠스. 아빠스. 짐바브. 밥은 누구? 몰라. 그 아빠스 아줌마가 물론 걔를 설득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혹은 이게 어베이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태생을 거스르는 그 결정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가지고 다 막 그러지? 그거는 그 장면-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그 장면은 나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냐면 해리슨 포드의 아들이 아닌 딸이잖아요. 네. 딸이 하는 그 작업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서 레플리컨트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 완전 차별화돼 가지고 인간하고의 소통도 안 될 뿐더러 이런 거니까 인간 같은 기억을 심어주잖아요. 네. 근데 그 여자애가 심어줄 때 나름의 그 부분을 같이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비슷한 기억을 가졌던 사람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 넌 줄 알았어? 얘기하잖아요. 넌 줄 알았어? 우리도 다 그랬어. 혹은 우리도 다 그래. 라는 말 하거든. 그게 말하자면 그 여자애가 심어줬던 심어놓은 기억으로 거지. 그게 이제 불러일으켜지는 거야. 그게 그래서 또- 마지막에 장군이 돼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잖아. 우리 저기 리더가 돼서 나타날 거라고. 트리거 같은 건가? 그걸 일종의 사실 맞아 맞아. 장치를 이제 그 또 중간에 또 그 장치 복선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그 전- 영화 안 본 사람 들으면 진짜 아무 생각 안 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 앞에도 전광판 보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나만 사랑을 느끼고 나한테 뭐 이렇게 이 약간 허 같은 허라고. 조이가 헐.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조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좀 깔아놓긴 했어요. 그래, 그게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서 드디어 주인공 조 라이언 고슬링과 약간 동일시가 되죠. 왜냐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게 아닌 거지. 그런 힐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힐란. 그것조차도 어쨌든 간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레플리컨트가 원래 태생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조정되는 건데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 자체가 자유가 없어서인 건가요? 아니면 인간에게 복종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은 뭔가 도덕성이라든지 이게 여기 미안한데요. 어떤 구조가 하나 있냐면 레플리컨트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으로나 지적 능력으로나 인간을 넘어선 훨씬-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훨씬 좋은 하는데 존재인데 말하자면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그게 두려우니까 자꾸 제약을 거는 거지. 첫 편에도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물론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는 뭐냐면 인간보다 더 우월한 우리가 세상을 점거하자 이렇게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살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있어. 훨씬 인간보다 뛰어난 인간 일뿐더러 심지어 심성까지도 인간보다 훨씬 가까운 인간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걸 인간이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인간이 그걸 제약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았고요. 뭐 일단 그 두려움에서 제약을 걸어놨던 게 4년이잖아요.
그쵸 사실? 네. 아니 근데 네. 1편에 보면 뭐 그것도 아니야. 그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4년이 된 거야. 뭐 자기도 이유가 있는 기계적으로 거예요? 어떤 뭐 그게 그래서 레이첼은 많이 오래 산 거야. 그게 보면은 오래 하고 싶은데 아무리 뭘 해도 죽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뭐 SF인데 뭐. 그게 SF인데 여기서 의문점이 또 떨어지는 거는 그럼 왜 웰스는 왜 굳이 생식능력을 또 레플리컨트한테 주고 싶어 하냐 이거지. 그게 먼저 키 같은 거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거마저 인간화 시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뭐 1편에 나왔던 타일이 완전 진짜 천재였던 거지. 걔는 인조인간도 생식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야. 마지막 기술이었지. 근데 그거 기록 날라가고 뭐 그러는 사이에 그게 그걸 없어진 못 거야. 만드는. 근데 그것도 그 레이첼 딱 하나였던 거야.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영화 안 보신 분들이 들으면 지금 약간 생뚱맞은 얘기들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래 루커 하우거가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죽이기 때문에 못 만들었지. 그렇죠. 그래서 날아간 거죠. 아무튼 1편도 보시고 2편도 보시고. 오히려 격가지로 할 얘기들이 이거보다 훨씬 많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져요. 이거 그러니까 영화. 이 영화의 만듦새가 너무 좋아졌어요.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예. 뭐 오늘 우리가 심야 영화를 보고 심야는 아니에요. 들어갈 때 심야가 아니었는데 왜 나오니까 심야가 된 거냐? 10시에 들어갔는데 1시에 나왔잖아요. 네. 아무튼 우리가 극장 가다를 했습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봐 원하는 이치 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박물관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자, 그러면 이제 별점을 매겨볼 시간을 가져야겠죠. 네, 극장가다 우리 별점 순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5개 적금께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개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치킨 기부 바랍니다. 꼭입니다. 네. 둥뚜루둥. 자, 둥뚜루둥. 저녁에 저부터요. 평균 빨리 별점 매고 자야지 가서. 저는 별 둥둥둥둥둥둥둥둥둥.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그 재미없다면 별 4개나 줘. 재미없다며. 일단은 2개 보시라는 나올 줄 거죠. 알았는데. 어? 아니요, 일단은 보시라는 거죠. 아니, 영화는 아니, 되게 훌륭해요. 아니 제 스타일이 아닌 것뿐이에요. 자기 별점을 매기는 건데. 아니,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건 충분히 인지하는데 저는 원체 이런 거에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볼만한 영화의 네. 기준은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연기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뭐 특수 효과라던가 저는 저기 그 아라미스? 폐기물장 저기 아니 그 폐기물장 샌디에고 나오는 그 장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폐기물 그걸 어떻게 찍었지? 거기 막 폐기물 그 산 같은 데 올라가고 그 고아원 찾아가고 이런 장면이요.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 세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제작비 2천억에 2천억. 네, 그러니까요. 난 그거 신기해 죽겠어. 세트는 일부를 만들고 CG로 덮으면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덥더라도 그게 너무 실사 같아서 그러니까 덥더라도 저는 사실 아무리 SF에서 해도 저거는 CG라는 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CG라는 거를 저는 아예 못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CG스러운 게 없었어요. 다 실생활 지금에서 다 그쵸? 뭔가 찾으면 다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더 리얼리티가 있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우울하고 이런 내용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심지어 SF인데 디스토피아나 우울한 배경이면 사실 그렇게 땡기지는 않거든요. 않는데 지금 레이첼 양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실사 같으니까 SF는 차라리 붕 떠버리면 저거는 실생활이 아니다. 이거는 실사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보이는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실사 같아서 저런 세상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좀 리얼하다. 네, 더 리얼해서 저는 좀 글쎄요. 하여튼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 다만 2시간 한 45분 정도 되는데 피곤하실 순 있어요. 저는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뭐 출근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피곤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졸지 않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래도 눈 아픈데도 버뜩 아마 저 보셨잖아요.
뒤로 앉아 있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했다가 앞으로 사실 코를 골지는 않았어. 계속 움직이면서 봤거든요. 이 영화는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영화는 좋은 영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이 영화를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1시간 반이 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도 뒤에 계속 잠이 깨서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꼭 보시고 약간 서로 횡설수설 담론도 하고 있어. 나누시고 서로의 철학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누셨으면 방언 좋겠고 터졌어. 특히나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 라이언 고슬링 연기 아주 대단해요. 네. 좋고 그리고 뭐 해리스 포드 연기도 저는 알았을 뭐 거예요. 나름대로 예. 괜찮고 그 또 그 70이 넘은 나이에도 액션 씬들이 있습니다. 대역이죠. 네. 대역 액션 씬도 아닐까? 있어요. 대역이 좀 무릎 나가요. 아니 그렇게 최소한 하면. 이 정면으로 나온 무릎이 이미 나가겠는 아니 것 정면으로 같아. 보이는 그런 주먹 휘두르는 정도의 아, 씬, 그치. 이거 뭐 충분히 뭐 나이를 못 느낄 정도. 전 최근에 그 로키 우리 실베스터 스텔론 씨 보면은 나이가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해리슨 포드 보면 절대 나이를 먹었다는 자, 생각이 들지 준욱이는 않아요. 별 4개 여기 네, 마이크 꺼.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오늘 플레이드 노래 러너의 플리커트지. 2049 네,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녹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뒤늦게 잠을 깨워놓고서 왜 그러세요? 진욱이가 갑자기 배터리를 하여튼 네 하여튼 이러다가 픽 쓰러질 것 네 같아. 우리 아라미스 아라미스 인형같이 예쁜 아라미스 거기다가 네 이렇게 고슬밥. 네. 두 분의 애정씬이 좀 준욱은 더 많이 그래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뭐 것도 자기 스타일은 아닌데 별을 4개나 줬습니다. 네 하여튼 영화는 벨네르 별 내부. 내부 네. 네 내부 네, 다음 레이첼. 영화 잘 만들었어. 4개야. 별 4개. 네. 네. 저 여기 맨날 나와가지고 별로 나온 적은 없지만. 야, 레이첼이 평 약간 아라미스 아니었어요? 닮았다 지금 보니까. 그래, 아라미? 눈썹이랑 눈이랑 이런 데가 그러네. 부분만. 아니 키만 좀 크고 저기 예, 그 여자 아라미스도 키는 안 크더라. 가슴이 되게 예뻐요. 오늘 말씀이 나왔나? 그거 저기 전광판 그 씬은. 전광판. 근데 거기서 아쉬우셨죠. 실제로 이렇게 2명 합쳐져가지고 라이언 고슬링이랑. 그 베디슨. 근데 끝까지 안 나와서. 에이 그런 거 안 하셨어? 나와도 좀 이상하지 뭐. 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이언 고슬링 미통 벗은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별 4개고요.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은 일단 전편을 본 사람이라면 사실 별 5개를 충분히 주고도 남을 명작인데 명작임에도 불구하고 별이 하나가 깎인 이유는 너무 길어요. 저는 단점을 인터스텔라도 꼽자면 그렇잖아. 저는 인터스텔라도 길게 느껴졌어요. 인터스텔라가 보다 2분 짧더라고 이게. 아까 김 PD랑 얘기하다가 찾아봤어. 165분짜리 러닝 타임이고요. 한 그래비티 네. 정도 시간대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굳이 이제 러닝 타임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을 보는 습성이나 특성상 다수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게 씬과 씬들이 굉장히 길고 한 씬들이 그리고 대사나 이제 감정선 같은 것도 막 갑자기 확확 바뀌고 뭐 이렇게 템포가 빠른 편은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근데 그런 거를 다 반감시키는 요소들이 다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음악 연출 뭐 카메라 워크 스크린 플레이 뭐 다 멋있었어요. 연기들도 다 멋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해리슨 포드가 조금 거슬릴 정도였어요. 굳이 나왔어야 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데커드가 굳이 나와서 연기를 안 해도 됐을 법한데 시그니처죠. 시그니처. 네, 그래도 어쨌든 전편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나왔구나. 약간 무릎이 이제 오늘 내일 하시네. 약간 이런 느낌 좀 들었어요. 네. 4개. 네. 레이첼은 별 4개였습니다. 네. 커피값 아끼셔. 김 PD. 5개겠지. 어떻게 보면 로봇과 안드로이드 혹은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성을 갖게 되는 그 어떤 시작점에 있는 영화가 블레이드 런너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터미네이터도 나오고 뭐 터미네이터 2에서 그 손가락 아이비백 하고 막 이런 건데 그 영화들의 그 맥락의 가장 근본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상이 2019년? 네. 내후년이잖아요. 2019년이 그런 존재들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런 세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49년이 된다고 해서 오늘 본 영화처럼 2049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인간들이 느끼고 있는 기본 정서가 그리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 등장하는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기계 혹은 인조물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면서도 두 가지 생각을 계속 밀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번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저것이 우리의 인간성을 가장 말살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류들인 거죠. 근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나는 그거밖에 느낄 게 없어요. 4차 혁명 시대에 과연 내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 후손은 과연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나도 상관없지만 내 노후에 과연 이런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느냐? 라는 것이 맞닿아 있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1980년에 봤던 이 영화와 지금 본 영화가 느낌을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결과적으로 그 시대가 맞을 수 있었던 그 의문들이 그대로 느껴졌고 지금 이 시대가 들고 있는 의문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영화로서는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80년대 두 번째 하철 얘기하고 두 번째라 80년대에 만들었던 그 제일 판젤리스의 음악이 기운 빠져. 판젤리스의 음악이 90년대에 들었을 때 난 가장 훌륭한 설득력 있는 음악이었어요. 2000년에 넘어오면서부터 그 음악이 말하자면 이제 기술이나 혹은 너무 많이 들었던 것에 의해서 퇴색되고 있을 때 그걸 살려낼 수 있으면서도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음악적인 표현도 있구나라는 걸 이 영화가 또 한번 보여주고 있죠. 역시 한스 짐머. 한스 지머가 아주 내가 아까 영악하다고 막 하면서 얼마 전에 그랬는데 내한 공연했는데 충분히 자기 스타일을 끌고 가면서도 모티브를 잃어버리지 않았잖아. 그 기계음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게요. 신디사이저를 잃어버리지 않고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별 5개를 받을 만하다. 신들러의 리스트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충분히 그 근처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면서 전율을 읽으면서 봤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는 별 제가 5개. 커피도 안 마셨더라고요. 영화에 빠져들어서. 별 5개. 화장실도 가기 싫었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갈 것 같아. 그래서 못 마셨죠. 별 5개? 별 5개. 뭐 예상한 대로 별 5개가 나오네요. 나는 별 4개 반 하겠습니다. 꽤 높네. 예, 뭐 나는 뭐 이렇게 SF의 뭐 매니아는 아니지만 블레이드 러너를 좋아했고 나는 이렇게 좀 느리고 좀 우울한 영화가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SF 미래편 할 때도 블레이드 러너가 순위에 있었고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또 주목하는 드니 벨레브 감독의 영화 우리가 계속 팔로우하고 싶은 그런 감독이잖아요. 그 사람 영화라서 봤는데 실망을 안 안기는 그런 영화였고요. 그 SF가 내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SF랑 가전제품은 최신께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 제가 하잖아요. 근데 SF에도 뭔가 이 스탠다드가 있고 클래식이 있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는 그런 클래식이 됐고 우리가 E.T.를 언급하는 것보다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언급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흥행이나 뭐 이런 걸로는 뭐 게임이 안 됐지만 이제는 블레이드 러너 언급하고 30년 만에 35년 만에 2편도 나오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옛날에 이게 원래는 2019년 배경이잖아요. 2019년에 1년 반 남았네.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019년에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오늘 본 2049, 2049년에도 자동차가 날아다니지만 날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과학은 빨리 발전하지만 생각보다 느리게 발전한다. 이런 또 다른 이론을 인간의 상상력만큼 하겠어. 그거는 좀 다르죠.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비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도 되고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뭐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된 필립 K 딕 이름이 딕이지 그분의 비전이 이렇게 구현이 된 영화를 봤네요. 예. 즐겁고요. 오늘 시간이 야심해가지고 곧 동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자 계산해 주세요. 네, 별 4개, 별 4개, 별 5개, 별 4개 반 해서 네 4.4 정도가 반올림에서 나오네요. 그러면 별 4개 4.4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좀 보셔야 4.4? 좀인데 4.4인데요. 이거는 별 4개 반이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보시고 싶더라도 시간 내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커피값도 아끼고 휴가도 살짝 내고 조퇴도 그렇죠. 해서 봐야 되는. 네. 적금도 좀 깨고 적금까지는 안 깨도 되는데 조퇴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됩니다. 하여튼 아라미스는 좋아요. 네, 아라미스 꼭 보셨으면 좋겠고 또 주옥 같은 대사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라미스가 했던 대사에 이런 거 있습니다. 라이언 고슬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소녀에겐 이름이 필요해.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좋았고 특히나 라이언 고슬링이 자기 기억을 찾아갔을 때 또 이런 대사를 날려요. 내 기억인 거 알아요? 내가 겪은 일이에요. 빌어먹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우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한번 가슴을 나는 그 봤던 장면에서 그 앞에 앉았던 그 여자가 눈물 흘리는 게 왜 저렇게까지 울지 그랬거든. 나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이해 갔어 이제. 오늘 그 기억 제작소 얘기를 안 했구나. 그건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스포일이니까. 근데 가장 인상적인 씬이었어요. 나는 그 기억 제작소가 좀 스포일이 될까봐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런 데가 있으면 참. 너도 재밌겠네. 기억을 심을래? 응? 넌 나한테 맞췄던 기억을 심어주마. 저는 그리고 저기 뭐 그 제작소에 찾아온 리플리가 라이언 고슬링뿐만이 아니고 레플리컨트가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 한 번씩 소리 지르고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럴 때마다 들어요. 울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건 지금 하면 돼. 그 눈물은 약간 자책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왜 우나 했어 나는. 왜냐하면 자기 기억을 심어주는 건 뭐 어찌 됐건 어이 스포일러. 다 앞에 넣을 거야. 스포일은 이제 그만. 자 그래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80년에 음악이요? 반젤리스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한스머의 음악을 들을 것인가 80년대 혹은 다른 들어야죠. 음악을 들을 것인가 안드로이드 뭐 로봇과 관련된 음악을 들을 것인가 뭘 들을 것인가 지금 왜 저러지 진짜. 오늘 완전 업됐어. 지금 설탕 많이 먹으냐. 좋은 영화를 보면 어때죠? 오늘 보면은 왜 그 카지노 행운이라고 써져 있는 데서 보면은 그 3D로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오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오죠.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엘비스 프레슬리. 그 다음에 그 주크박스에서 나온 건 누구예요? 그건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인데. 시나트라고요? 그러니까 거긴 카지노라서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그런 게 나왔던 것 같고 고슬링은 프랭크 시나트라를 좋아하죠. 보면 저 중간에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를 듣고 처음에도 처음에도 듣고 거기 이제 라스베가스 와가지고 주크박스에 돈 넣고서 듣는 노래가 프랭크 시나트라. 프랭크 시나트라의 One for My Baby 그 노래였죠. 씨가 비면서 아주. One for My Baby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인데 이 프랭크 시나트라 버전이 또 오늘 또 그렇게 들으니까 또 나쁘진 않대요. 엘비스랑 시나트라 두 이제 이 미국을 대표하는 이 락앤롤 가수와 재즈 가수가 나오네요. 생각해 보니. 그러네. 가사 달린 음악은 그게 유일했던 것 같네요. 두 곡, 세 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One for My Baby를 듣죠. 재즈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레이첼 네. 감사하고요. 땡큐. 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다음 주에도 maybe. 보실 거요? 오늘 해리슨 포드가 레이첼 그녀의 이름이 뭐였어? 막 그랬더니 레이첼. 그 장면 좋지. 내가 그 대사 미리 맞췄지. It's 2:45.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